안녕하세요. 나라는 내가 프리미엄 프리미러의 은서입니다. 이번에는 나르시스트하고 회피형 애착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나르시스트라는 게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시잖아요. 회피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형과 오해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신과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일단 애착은 애착일 뿐이지 자기애성 인격장애, 그러니까 인격장애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이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왜 비슷해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겉보기에는 공감이 결여되어 있고 감정이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나 자신에 집중을 하고요. 평가에 민감하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거부 회피형의 경우 자기 긍정, 타인 부정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아 성찰이 결여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점들이 비슷한 부분이고, 이번에는 저희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저희가 정신과적 진단 기준 DMS-5를 준비했는데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진단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상이나 행동에서의 과장성, 칭찬에 대한 욕구, 감정이입, 즉 공감, 결여가 생활 전반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상이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에 시작을 하고요. 세 번째로 다음 9가지 특성 중에 5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과장하고 또 뒷받침할 만한 성취가 없으면서도 우월한 존재로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또 세 번째로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하거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아니면 그런 그룹하고만 어울려야 된다고 믿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며, 또 다섯 번째 특권의식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특별 대우나 복정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지는데요. 또 여섯 번째로 대인관계가 착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일곱 번째로 감정이입, 능력 결여,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가 딱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흔히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피형 애착이 어떻게 나르시스트들과 다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형 애착은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자신의 믿음이 크고 타인에 대한 불신이 좀 큰 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회피형 애착이 스스로에 대해서 과장된 지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긍정이 낮은 경우 오히려 자신감,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이입, 능력 결여,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음. 이거는 겉보기에 보기엔 정말 비슷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그러니까 원인이 좀 다릅니다. 결과는 좀 비슷할 수는 있어도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죠. 나르시스트들은 타인을 일종의 도구, 나를 찬사하는 객체로 인식을 합니다. 즉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하지만 회피형 애착들은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대 수준이 낮은 것일 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신뢰가 높고 타인 불신이 조금 있다고 했죠. 타인으로부터 감정을 이해받아 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라고 했는데요. 회피형 애착 유형은 오히려 타인에게 피 끼치기 싫어하는 개인주의자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타인이 하기 싫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대나 요구가 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은 특별하다는 생각, 특권의식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회피형 애착 유형은 감정이입 방법을 잘 모르니까 문제 상황이 되면 공감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점이 이제 미숙하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고 묻어가려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겸손해 보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사받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민망해할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질투하다고 믿는다는 점. 나르시스트들은 이렇지만 회피형 애착들은 오히려 타인에게 관심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그냥 뭐 그래 이렇게 자기 생각을 별로 표출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상황에 묻어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딱히 의견이 없고 그냥 관심이 없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맡은 일, 내 것에 대해서만 몰두를 하고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로서 존재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질투도 하든 말든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질투를 할 수도 회피형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질투는 할 수 있지만 남이 질투를 한다고 해서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타인에 대한 어떤 기대나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향적 나르시스트와 공유하는 특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영상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애착으로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좀 더 바라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사회 만들려고 응원으로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